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 열중해서 강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무대에 올라오기가 좀 겁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식물성 대한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 신세계 푸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식물성 대한식품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아시겠지만 좀 더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미국의 베럴푸드라는 저희 자회사를 세워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에 앞서서 이제 인더스트리 자체의 성장에 대해서 질문해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식물성 대한식품 이런 것들이 좋아는 보이는데 너무 발전이 더디는 거 아니냐.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거 저희가 지난 10년, 15년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식품 박람회나 식품 기업들에 보면 대부분의 가장 큰 화두가 유기농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유기농이었는데 올 초에 미국의 내추럴 푸드 엑스포 웨스트라고 NIM에서 전 세계 제일 큰 식품 박람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 과장 섞어서 90% 이상이 플랜트 베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아마 유기농이 그렇게 대세일까요? 근데 지난 10년을 보면 유기농이 어느덧 쑥 들어와서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고 유기농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플랜트 베이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왜 더디냐?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좋은 예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지금 보면 오히려 현대자동차나 BMW에서 더 많은 전기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냈을 때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는 오히려 전기차를 반대를 했어요. 엔진 기술자들이 엔진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쥬이라는 회사가 전자담배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쥬의 거의 존재감은 거의 없어지고 필립 모리스가 거의 그걸 다 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플랜트 베이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랜트 베이스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회사를 몇 개를 하다 보면 임파서블, 그다음에 비욘드는 2019년에 상장됐었죠. 근데 이제 두 회사 모두 다 지금 현재는 오히려 구조 조정하고 있고 더 이상 성장을 답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창발자이고 공통적으로 푸드 회사가 아니에요. 이들은 과학자입니다. 한 분은 배터리 과학자고 한 분은 화공과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재료를 하나 만들어내는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로 이거를 식품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는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네슬레나 유닐리버 한국의 CJ 여러 회사가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현대자동차의 예와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옮기기엔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가 워낙 규모가 크고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천천히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같은 회사는 식품으로 보면 그닥 그렇게 메이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의 명운을 걸고 전폭적으로 이쪽으로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 10년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육류의 예를 들면 고기 시장의 30% 정도는 플랜트 베이스 대한육을 드시고 계실 것 같고 일부는 배양육도 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우유 시장을 보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30%가 대체 우유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이제 귀리유나 두유나 이런 것들이 이미 30% 이상 쉐어를 가지고 있고 진열 쉐어를 보면 미국 대도시의 메이저 슈퍼마켓의 진열 쉐어가 거의 60% 70%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백색 우유에 대한 이제 니즈가 많이 줄었죠.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우리 건강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안 드리면
조금은 좀 스캡티컬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던지는 화두는, 자, 당신이 먹는 것을 나에게 말을 해주면 내가 당신이 누군가에 대한지 맞춰보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던 컨셉일 수도 있는데 이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프랑스의 법관, 작가, 미식평론가라는 브리아 샤바랭이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알려주면 당신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유명하시죠, 우리 법정 스님.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달라집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상당히 뭐 한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랄지 뭐 독일이랄지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음식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진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살 때는 일단 남녀가 같이 부부로 있다 보면 남자는 처음에는 같이 동물을 잡으러 뛰어다니고 사냥을 했죠.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면서 여자는 다행히 몸이 느려지고 아이를 보호하기 때문에 근처에서 이제 채소를 이제 땄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육식류를 잡아오는 그런 패턴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자연에서 구한 녹색 채소나 베리류 이런 걸 먹고, 고기는 잘 못 잡거든요. 이게 많이 다리를 잡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는 많이 못 드셨던,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이상적인 저지방 밸런스가 있는 식사. 오히려 못 먹어서 죽었지 병이 걸려서 죽었을, 음식으로 인한 병으로 걸려서 죽었을 확률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농경 시대로 들으면서 더 이상 그 자연에서 나온 채소를 따기보다는 농사를 했고, 그때부터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됐고, 그런 것들이 3단계에 가면서 이제 농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러면서 이 탄수화물들이 훨씬 더 진화를 했고, 이때부터 가축들을 잡아서 자기 집 근처에다가 묶어놓고 잡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은 육식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4단계에 지난 150년간 미국 주도로 이런 공장식 축산 내지는 생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똑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미국에서 딤섬 먹고 뭐 한국에서 파스타, 이제는 미국인들이 그 싫어하던 김을 싸서 김밥을 이제 먹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고 있고요. 자, 칼로리는 보면 과거 우리 한 50년 전 대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고열량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속 재료를 보면 굉장히 저품질들이 많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상위 6개의 에너지 섭취, 대부분 여러분 어떤 형태의 요리로 드시더라도 비슷한 걸 드시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동물성 재료, 그 다음에 밀쌀로 대변되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을 대부분 여러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에 상당히 안 좋고 실제로 식재료가 그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이거 보시면 오늘 저녁 못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거 다 드시죠. 지금 어제도 드셨고 오늘도 드실 거고 내일도 드실 건데 이런 거 다 먹죠. 근데 요걸 저희가 식품 회사를 하면서 면밀히 까보다 보니까 정말 저희도 낯뜨거운 불편한 진실들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바다에서 건져 올라오는 거 저 보시죠. 중금속, 고래해충, 바이러스, 다이옥신, 그리고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한 달에 크레딧 카드 하나 정도씩 먹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물, 소금 뭐 이런 겁니다. 자, 물에 미세 플라스틱 아직 과학적으로 못 걸르고 있습니다. 우유는 그 소젖인데 소를 키울 때 아주 이렇게 협소한 곳에 가둬두고 키우기 때문에 얘가 뼈질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요로 감염, 분뇨 옆에서 살기 때문에 요로 감염, 그 다음에 그런 거니까 병이 걸리니까 거기다가 항생제, 그리고 이제 젖소는 수유 촉진제,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을 들어간 거를 저희가 우유를 먹고 빵으로 만들어 먹고 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치즈 마찬가지고요. 소고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고, 닭이 여러분들 가만 놔두면 13년 사는 거 아세요? 저희가 약 한 3, 40일 만에
그 A4 용지 하나만한 케이지에다가 집어넣고 24시간 불 조명하고 사료 주면서 키웁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뼈질환, 운동 못해서 뼈질환, 요로 감염, 스트레스, 그래서 항생제 넣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저녁에 이제 닭튀김으로 드시는 거예요. 내가 먹는 닭이나 소는 안 그러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 드시는 닭 뭐 2, 3만 원, 소고기 1인분에 3, 4만 원에는 도저히 그 외에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소닭을 먹지 말자가 아니라 좋은 소닭을 먹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소고기를 그런 이렇게 넓은 방목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친환경 식자재를 먹이고 항생제 안 넣고 그러면 먹어도 좋아요. 제가 고기 먹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고기값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고기값이 비싸지면 지금처럼 자주 못 먹고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게 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중간중간에 보완으로 이런 플랜트 베이스라든지 배양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용될 겁니다. 자, 이게 everybody가 보니까 영어로 한 단어이냐 두 단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단어는 그냥 모두가 다른 거다라는데 everybody is different이라고 쓰면 정말 여러분들 몸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체질이 다 다른데 어떻게 오늘 저녁에 회식 가서 삼겹살 똑같은 걸 드시고 모두에게 건강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10명 가서 회식하시면 그 삼겹살이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이 과반 이상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다른데 계속 같은 걸 먹고 있고 또 게다가 화학 물질도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50년간 미국 주도로 식품 회사들이 성장을 해왔는데 그들의 화두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맛은 있어야죠. 그리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 절대 환경과 가치 건강은 제1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들이 일부러 뭐 건강에 안 좋은 걸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건강에 덜 좋은 걸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죠. 식품 산업으로 기후 위기 가속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윤리적인 생산 환경과 동물 복지, 그다음에 인수관 감염병. 여러분 천연두하고 결핵도 결국은 동물성 병원균이라고 하는데 지난 30년간 지구상에 도래한 8개의 팬데믹이 다 동물 유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개는 사멸되지 않았어요. 해보면 지카, 사스, 뭐 에볼라,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까지. 그 중에 그다음에 조류독감, 광우병. 근데 그 중에 4개는 사멸되지 않고 감기처럼 계속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동물을 너무 가까이 많이 비위생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다 일어난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 명의 인간이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이 먹기 위해서 80억 마리의 가축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물을 먹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곡물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뿜어낸 메탄가스하고 그들이 뿜어낸 분뇨로 사실 엄청난 기후 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 자꾸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중에 절반은 음식입니다. 약 한 30%는 지금 말씀드린 가축에서 유래한 그런 오염이 있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거나 에너지를 이렇게 효율화하고 그런 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없지만 사실 정말 전 지구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육식을 지양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지구 온난화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건 홀푸드에서 조사한 건데 내년도 식품 트렌드 탑 10에 아까 얘기한 유기농 같은 건 없습니다. 유기농은 이미 디폴트가 됐고요. 여기 보면 상위 4개는 식물 기반 식품 트렌드죠. 특히 메밀이 요새 많이 뜨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엔 이제 건강 관심 트렌드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식물 기반 식품 시장 규모 이렇게 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자들은 약간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해요. 임파서블이나 비욘드나 이저스트나 이런 데 보면 그닥 뭐 인더스트리가 클 것 같지 않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도기입니다. 줄 담배, 전자담배 나왔을 때고 결국은 필립 모리스가 그거를 리딩하듯이 앞으로 5년 정도 이후면 네슬레, 유니리버, 여기 아까 CJ에서 오신 분들인데 다 해서 하실 겁니다. 저희가 1년 반 전에 전 세계 최초로 식물성 콩으로 만든 스팸은 아니죠. 저희가 런천 미트를 내놨거든요. 그때 그로부터 딱 1년 걸렸습니다. CJ가 요번에 식물성 스팸을 낼 때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창발자가 있고 조만간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풀몬드 나오고 동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질이 훨씬 좋아지면서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먹거리의 옵션들이 생겨날 겁니다. 보면 식물성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93%가 동물성 고기 구입도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고기 먹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고기 먹자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주 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먹게 되는 거고 비건이 아닙니다. 저도 비건 아니고 저도 비건 될 생각도 없고 비건은 특수한 뭐 어떤 종교적이거나 이유가 있어서 식물성으로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고기 맛을 느끼고 싶은데 건강이나 환경이나 지구를 위하신 분들이 식물성 식재료를 만들었지만 고기와 비슷한 맛과 질감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향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그 식물성 대한육의 진화 5단계인데 과거에 첫 단계는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콩고기라고 많이 들으시죠. 그때는 정말 맛없다고 이미지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박람회 가보면 3과 4 사이에 있습니다. 좀 앞서가고 선도적인 기업은 4 정도의 레벨이 있고요. 저희는 뭐 저희도 4에 들어가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3도 많습니다. 지금 나와서 출품은 했는데 실제로 보면 콩치가 난다든지 질감에서 약간 유부나 두부 같은 느낌도 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3에서 4 정도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4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4 같은 경우는 조리할 때나 먹을 때 고기와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5단계가 결국은 아까 체질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건강상에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고기는 만들어진 고기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사육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대부분의 식물성 대한 식품들은 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중간 과정에 저희가 필요한 비타민이랄지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뉴트리션을 더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의 이제 체질은 요즘 뭐 몇만 원, 10만 원이면 체질 다 감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체질에 맞는 거를 더 첨삭을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 몸에 맞는 거를 먹으니까 평소 건강이 더 좋겠죠. 그래서 머지 않았고 다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저희가 만든 요 아래서 지금 저희가 가루쌀로 만든 라이스 밀크를 냈는데 거기에다가 프로바이오틱 타 먹으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는 이 바이오 푸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창기에는 대한육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식재료가 육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고기 같은 경우는 불편한 지시를 말씀드렸고 우유 유제품 보다 보니까 유당불내증으로 잘 못 드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 성장 촉진제 이런 게 있고 뭐 바다에서 건진 거는 당연히 그 안에 어떤 오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야채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야채 드시면 건강할 것 같죠? 제가 무슨 오늘 점심에 건강한 음식 드셨은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대부분 야채 아니면 샐러드 아니면 고구마입니다. 근데 야채가 저희가 먹고 있는 야채가 문제가 뭐냐면 야산에서 야채가 자라고 생명을 다하면 야채가 시들어서 죽습니다. 시들어서 말라 죽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야채들은 썩습니다. 그거는 비료와 농약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케미칼로 야채가 썩는 야채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섭취하면 몸에 안 좋고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발암 물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야채에 있는 질소가 질산이 돼서 그게 몸에 들어가면 아질산이 됩니다. 그래서 야채도 못난이 정말 비료 농약 안 준 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비싸지겠죠? 자주 못 먹겠죠? 그러니까 결국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야채가 우리가 이마트 가서 그나마 싸게 먹는 거는 다 그렇게 비료 농약 주고 기계식 경작을 하니까 되는 건데 몸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불편한 지실에 대한 해결책을 식물성 재료로서 만들고 그거를 개인화 맞춤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건강에 좋은 그 대한식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저희가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많은 막 20여 종 이상의 제품들을 만들었고 대부분 저희가 여기서 100% 만족한 제품도 있고 뭐 95까지 간 것도 있고 근데 푸드는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글로벌 탑 수준에 와 있고 대부분의 여러분들 미국의 슈퍼마켓에 가거나 박람회 가면 이런 거를 출품하고 판매합니다. 여기까지. 아까 비욘드 임파서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 한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주고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이라고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요약으로 더 나은 나와 지구를 위한 맛있는 식물성 대한식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이런 거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요. 저희가 더 나은 당신을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백문이 불여일견도 있고 일단 백문이 불여일식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마 코엑스에 이런 유아와추이시라는 레스토랑을 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아마 드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일단 처음에 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우 비건 뭐 맛없고 뭐 막 이럴 것 같아서 저희가 되게 캐치하게 만들었고 손님들이 특히 젊은 고객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을 굉장히 유니크하게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원재료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구해내는 거는 사실 전 세계에 매도 없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가도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워낙 그 백화점과 외식과 이런 카페라든지 이런 업을 많이 해서 이런 컬리너리 쪽에 굉장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저희가 재료를 개발하자마자 다음 날이면 이런 음식을 바로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아마 기존에 동네에서 드시던 맛집에서 드시던 음식들보다 훨씬 좋은 게 될 거고 이미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가 하루에 약 한 22만씩 정도를 삼성, 현대, LG, SK, KT 정도의 그 급식으로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식단에 이미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젊으신 직장인들이 드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랜트 베이스 밀 리플레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판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보면 실제로 해동 없이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약 3, 4분 정도 돌리면 되고 건강에는 일단 여기 트랜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칼로리도 낮습니다. 너무 좋고 저희가 아까 만든 식물성 런천 미트 같은 경우는 기존 런천 미트에 문제가 되던 콜레스테롤 지방이 전혀 없고 발색제 보존제라고 하는 아질산 나트륨 있죠. 그게 소량씩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베이스는 아무리 레토르트를 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때문에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보도 보셨겠지만 아질산 나트륨이 뭐 자살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중독성 물질로 해서 안 먹는 게 좋죠, 이왕이면. 그래서 저는 식물성 재료로 그런 걸 저희가 더 하고 저희가 먼저 창발했기 때문에 다른 후발 기업들도 같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뭐 이런 함박 스테이크라든지 뭐 심지어 떡볶이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프로틴 건빵은 나왔습니다.
또 무인양품에서 또 조만간 전 매장에 깔겠다고도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푸드 트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1층에 가보시면 이 푸드 트럭에서 여러분들 드실 수 있게 함박 스테이크하고 함박 스테이크 볼하고 런천 샌드위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구와 동물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Q&A 시간은 딱 맞은 거죠? Q&A 시간까지 다 쓴 건가요? 네, 지금 질의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라 질문이 10개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네. 예, 지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송현석 대표님께서 워낙 유익한 강연을 준비해 주셔서 지금 화면을 통해 올라와 있는 질문 10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3개 정도 선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할게요. 간편식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간편식도 그렇고 그 식물성 대한 음식도 그렇고 뭐니 해도 맛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편리성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니까 그건 디폴트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껏은 그런 걸로 사업하기 위해서 건강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만드는 그런 걸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식재료를 구하는 소스부터 그 마지막 단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맛있고 간편한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도 전국에 스마트팜을 10군데를 해서 최대한 농약을 좀 덜 쓰고 더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아까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었지만 후처리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미생물을 저희가 키워가지고 가장 신속하고 그 이산화탄소가 메탄가스가 덜 발생되는 쪽으로 그것도 서양식과 동양식의 음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미생물을 키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식품회사가 전체적으로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과거에는 생산, 유통, 판매까지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들과 다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2분 정도 더 선정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무려 13분 가까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식물 기반의 재료로 대체 식품을 만든다면 그 식물에 대한 안정성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쓰고자 하는 그 식재료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얼터너티브 프로틴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이 콩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콩으로 이걸 만들고 와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콩뿐만 아니라 귀리, 보리, 쌀, 그다음에 이제 버섯 균사체 등등 많은 재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틴, 플랜트 베이스 프로틴을 만드는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각각의 물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틀립니다. 어떤 거는 지방이 더 많고 어떤 거는 수분 함유량이 많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에 적합한 재료를 고르는 시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콩만이 아니라 정말 조, 수수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 혹은 버섯 균사체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그거를 할 때 아까 이왕이면 엄선된 뭐 유기농 그다음에 이왕이면 더 비료나 농약 같은 거 안 친 그런 거를 써서 만들어야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6분 남짓 시간이 더 허락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선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크린을 조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모든 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대표님께서 지금 그럼 간단한 거예요. 유아 왓주인 네. 매장에 간다면 가장 추천하신 메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자, 궁금했습니다. 예. 짜장면 꼭 드시고 오세요. 저희가 트러플 짜장면인데 그 민스 고기 민스가
그 플랜트 베이스로 만드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꼭 드고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